은행을 털려고 했어. 은행 털 계획을 세웠단 말이야. 막 설계도도 있고 들어가고 나오고 계획을 다 세워놨다고. 그런데 안 털었어. 이게 떳떳한 일인가? 이 원전 이야기가 확실히 큰 건이기는 한가 봐. 뭔가 자기들의 약점을 건드린 거야, 지금. 구대기 때처럼 우글우글 일어나서 뭐 기고하고 지 페이스북에다 글 쓰고 방송 출연하고 라디오 인터뷰하고 난리야, 지금. 전부 다 입을 열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실드질을 하고 있어. 어제는 문재인도 드디어 입을 열었어. 이 원전 논란은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다. 얘네들 항상 이런 식이야. 실제로 뭔가 사건이 벌어졌어. 의혹이 터졌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 그냥 그걸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건 구시대의 산물이다. 철진한 이야기다. 과거의 유산이다. 적폐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세계에서 다 망한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 집착하는 거. 세계에서 실패가 증명된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따위 사고방식에 집착하는 거야말로 구시대의 유물, 구시대의 쓰레기 같은 정치 아니냐? 그치. 그런데 서울대 법대 교수이자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미 다 예언하신 커버하지 않은 이슈가 하나도 없는 옛날 노스트라다무스나 세계에서 예언이라는 걸 했다는 그 어떤 사람도 세상 모든 이슈를 다 커버하지는 못했는데 이분은 하셨어. 자기 저서 조만대장경에서 바로 조국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미리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 정부와 더민당이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예견하시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신 트위터가 있어.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 1. 절대 안 했다고 잡아댄다. 2. 한 증거가 나오면 별거 아니라고 한다. 3. 별것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하지 않았냐며 물고 늘어진다. 4. 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기를 한다. 어찌된 일인지 지금 정부나 더민당이 하는 꼴을 보면 이 조국 서울 법대 교수,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자 세상 만사에 통달하신 예언도 막 하시는 이 분이 말씀하신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이라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야. 첫째, 절대 안 했다고 잡아댄다. 이 사건은 사실 일단 잡아떼는 걸로 시작한 거야. 파일을 삭제했잖아. 그러네. 그래, 삭제하면서 시작한 거야. 그런 파일이 있었는데 오밤중에 숨어 들어가서 이걸 삭제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거라고. 이걸 만약에 검찰이 복구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봤는데 파일 없던데요? 이러면 끝난 거야, 이 사건은. 그런데 그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고 그래서 이 뽀요이스가 등장한 거야. 발견이 된 거라고. 그리고 다 같이 나서서 입을 모아서 잡아떼는 거야. 이인영, 윤건영, 윤영찬, 윤병준, 윤씨가 왜 이렇게 많아? 무슨 원전에 원자도 없었다. 원전에 이응자도 없다. 뭐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다. 뭐 통일부, 산업부 전부 나서서 그런 적 없다. 내가 보기엔 지들이 다 한통속인데 여기저기서 아니라고 하면 그게 서로의 근거가 되나? 실제로 통일부도 아니라고 했고 산업부도 아니라고 했고 청와대도 아니라고 했는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더라고. 내가 보기엔 한통속이야. 무슨 상관이냐고. 지들은 생각을 해봐라. 박근혜도 아니라고 했고 우병우도 아니라고 했고 최순실도 아니라고 했고 그 정부의 모두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들은 그럼 여러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나 보다 라고 믿었나? 자, 2번. 한 증거가 나오면 별거 아니라고 한다. 우선 나온 이야기가 그냥 아이디어였을 뿐이다. 그런데 내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 이석기 동무? 우리나라 법은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처벌하지 않는다. 따로 조항이 있지 않을 시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좋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적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그렇게 떳떳한 일인가? 적국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아이디어가 이건 아이디어였을 뿐인데요 라고 이야기할 만큼 떳떳한 일인가? 야, 은행을 털려고 했어. 은행 털 계획을 세웠단 말이야. 막 설계도도 있고 들어가고 나오고 계획을 다 세워놨다고. 그런데 안 털었어. 이게 떳떳한 일인가? 이게 떳떳한 일이니? 아니. 누굴 죽이려고 도끼를 샀어. 안 죽였어. 떳떳한 일이냐 이게? 아니지. 아니야. 얘네들은 자꾸 이게 그냥 아이디어였다. 뭐 구상만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라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야. 원전을 몰래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김두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원전을 몰래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원전을 몰래 어떻게 짓습니까? 아니라니까. 원전을 몰래 지을 수는 없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조단위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몰래 지을 수는 없지. 그런데 아무도 실제 원전 건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이걸 몰래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고. 이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잖아. 탈원전을 하면서, 심지어 탈원전을 하면서 이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 무슨 사고가 날까봐 원전을 없애야 된다. 야, 북에서 원전이 터지면 우리도 다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거야. 전형적인 말 돌리기, 그것도 치졸한 말 돌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범죄 계획이 발각이 됐어. 발각됐더니 이러는 거야. 아, 요즘 세상에 그 범죄 검거율이 얼마나 되는데 설마 그 범죄가 일어나겠냐. 지가 그 계획을 세워놓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은행털이 계획을 세우다가 발각이 됐어. 그랬더니 은행털이 계획을 세우던 놈들이 은행털이는 검거율이 100%에 가깝다. 설마 은행털이가 일어나겠느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우원식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지원 계획에서 원전은 완전히 배제했었다. 그런데 니들이 만들고 니들이 삭제한 그 파일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폴더 이름을 뽀요이스 해놨다가 걸리니까 한다는 소리가, 폴더 이름 바꾸는 거 가지고 보안이 되느냐. 보안이 되지. 곤줄박이 따오기 못 들어봤어? 직박구리. 넌 직박구리야? 그리고 보안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지. 그러니까 니들이 삭제한 거 아니냐? 새벽에 기어들어가가지고. 자, 3번. 별것 같으면,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별것 같으면 너도 그러지 않았냐면서 물고 늘어진다.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거 뭐겠어? 이명박근혜? 이명박근혜 탓. 또 이게 박근혜 정부의 파일이다 어쩌고 저쩌고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대변인까지 나서서. 지겹지도 않냐?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박근혜 정부 탓을 하는 거? 왜 또 캐비닛을 여니까 원전 파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지 왜? 이딴 식으로 치졸하게 변명을 하냐? 530개 중에 220개는 박정부 파일이었다. 오케이, 그게 사실이라고 치고 문제는 원전 파일이지 그 220개의 온갖 잡동사니 파일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원전 파일이야. 원전 파일은 17개가 발견됐는데 그중에 날짜가 남아있는 건 전부 다 2018년 5월에 만들어진 파일이라고.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냐?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막 뇌파로 막 조정해가지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 파일을 작성했냐? 문제의 파일은 지들이 만든 거라고. 전 정부의 파일이 200개든 2000개든 상관이 없어. 문제의 그 파일을 지가 만들었단 말이야, 지네가.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파일을 만들었다고 치자. 박근혜 정부가 파일을 220개를 만들었다고. 근데 당당하게 그 파일을 남겨놓고 갔어. 꿀릴 게 없었거든. 그런데 니네들이 들어가갖고 새벽에 기어들어가서 그걸 삭제한 거잖아. 지들이 그걸 삭제했잖아. 그래놓고 왜 박근혜 탓을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김영삼 때 먼저 시작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냥 단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홍익인간 정신으로 다 같이 잘 살려고 원전을 만들었다고 하지 왜. 나는 김영삼을 두둔할 생각은 정말로 눈꼽만큼도 없어. 그런데 그때랑 지금은 사정이 달라. 그때는 북괴가 핵무기를 갖기 전이야. 핵 개발을 하는 것도 확실치 않았어. 그럴 가능성만 보이고 있었다고. 심지어 김대중 정부까지 와서도 김대중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북은 핵 개발하지 않는다.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책임 안 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핵연료 재처리를 하기 힘든 경수로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란 말이야. 핵 개발을 못하게 하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핵 개발 다 했어. 지네가 주는 돈 받아먹고 핵 개발을 다 해놓은 상태라고. 심지어 수소폭탄까지 만들었단 말이야.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어. 이제 원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추가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제는 핵연료를 사용하는 기간을 축소하면 재처리가 가능해졌어. 예전에는 그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된단 말이야. 상황이 다르다고 그때랑. 참고로 윤준병이는 박원순 밑에서 부시장 하던 인간이야. 희대의 똥을 쌌어. 희대의 똥을. 이게 박근혜 때 검토한 자료다. 이 원전 파일이 박근혜 정부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조국이 이걸 공유했어. 그런데 산업부에서 나서서 이야기를 한 거야. 아니다. 이거 이 정부에서 만든 거 맞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졌잖아. 한다는 소리가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른다 자기는. 근데
추론을 했을 뿐이다. 추론을. 그러니까 그냥 개구라를 던진 거잖아요. 일단 덮어보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몰랐겠지. 그리고 조국은 이것도 공유했어. 조한기라는 인간이, 이 인간이 당시에 뭐였대. 근데 조선일보에서 우리 정부에서 USB를 건넸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가짜다, 거짓이다라고 글을 쓴 거야.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당시에 청와대가 USB를 건넸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건 거짓입니다 라고 지가 글을 써갖고 그 기사를 공유를 한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이거 뭔 소리냐, 이게 왜 가짜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 다리에서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였다. 이게 뭐야, 나는 비서를 더듬지는 않았다. 근데 그 사실이 밝혀지니까 시장실에서는 더듬지 않았다 이러는 꼴이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국민을 얼마나 가분개로 알면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았냐. 거짓이다 라고 일단 질렀다가 다리에서 줬다는 건 거짓이다. 그리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 조국은 이걸 공유하고 앉았고, 뭐 컨셉을 새로 잡았나? 가짜뉴스 공유하는 걸로. 마지막 네 번째, 아무것도 먹히지 않으면 꼬리 자르기를 한다. 지금 벌써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게 산업부 단독으로 낸 아이디어다. 산업부 책임이다. 우리는 몰랐다. 이러고 있어. 윤영찬도 CBS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청와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산자부에서 혼자 한 거다. 그리고 그 근거라고 되는 것이 1994년에 이 사업을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또 한 거다. 아니, 27년 전에 이 사업을 검토했었다고 그게 지금 이거 지들이 단독으로 또 한 거다라는 말에 근거가 되냐 이게? 김두관도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일부 관료가 비상시나리오를 짰을 뿐이다. 이게 어떻게 비상시나리오가 되냐. 세상 어느 공무원이 조단위 들어가는 일을 지가 그냥 자진해서 비상시나리오로 만들어서 그걸 지 혼자 가지고 있었다고? 자기 혼자 그 시간 낭비를 왜 하는데, 그 시간 낭비를 북에 원전을 지어야 계셔요 하면 갑자기 그럴 줄 알고 계획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려고 비상시나리오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비상인데 대체. 적국에 조단위 돈을 들여서 원전을 짓는 걸 그냥 관료가 비상시나리오로 만들어서 그냥 혼자 가지고 있었다고? 야, 나도 비상시나리오 있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세계 정복하는 거. 그러면서 김두관이 이러는 거야. 이런 게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면 동사무소 서기가 쓴 서류도 모두 정권의 책임이며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겁니까? 이게 니들이 하던 얘기잖아. 이게 지들이 하던 얘기야. 교통사고가 나도 대통령의 탓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게 지들이라고. 자기들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아니, 김두관은 좀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나는 이제 팬이잖아 내가. 그때 내가 선언했잖아. 김두관 팬이라고. 파일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산업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삭제를 한 건 잘못된 건 맞기는 맞다. 그런데 단독으로 한 일이다.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삭제를 했다는 건, 감사를 앞두고 파일을 삭제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누가 봐도 잘못이야.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건 내가 봐도 잘못인데 그거 걔가 혼자 한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삭제를 주도한 사람은 한 명은 외교부에 파견 근무를 가 있던 사람이었고, 나머지 두 명도 이 부서 사람이 아니야. 셋 다 이 사무실에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밤에 들어와가지고, 일요일 밤에 들어와가지고 이 파일을 삭제했다고. 이게 과연 단독으로,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서랑 관련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파일을 삭제했다. 그냥 단독으로 한 일이다.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냐? 문재인 정권을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 남 탓, 편가르기, 이 두 가지라고. 지금도 그 특유의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아랫사람 탓, 윗사람이 자기 아랫사람 탓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내부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윗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지. 맨날 한다는 소리가 나는 몰랐다. 나는 백신 확보하라고 분명히 지시했는데 애들이 안 해온 거다. 나는 동부구치소 문제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안 한 거다. 공무원들이 안 한 거다. 내 밑에 사람들이 안 한 거다. 이것이 말이라고 하고 있나. 자, 어때? 1, 2, 3, 4 단계별로 딱딱딱딱 들어맞잖아. 조국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할 만해. 그러니까 강의 한 번 안 나가면서 돈을 계속 받아갈 만해. 존재만으로 서울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조국이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 이 4단계 대응을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 이보다 더 완벽한 정의는 없을 것 같아. 정말로.
설득은 역시 조국이 하는 거야. 내가 아니야.